어제 오후 한평군 대동면 일원에서 시작된 산불이 2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임야 수백여 헥타르를 태우는 등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 겪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사용 창구인 전남도청 매점 운영권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20년 가까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던 수상한 남성을 한 시민이 위험 속에서도 막았습니다. 이 남성은 저도 부모라서요 라며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천여 명의 인력과 헬기 11대가 동원됐고 때맞춰 내린 봄비는 산불 진화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한평군 대동면 연암리의 한 야산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양봉장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이 강풍에 산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직후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2시간 후에는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영광, 장성, 나주, 무안 등 인접시군 소방력이 동원됐지만 헬기 넉 대로는 강풍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불이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안에 이제 가스통이 있었는 것 같은가 모르는데 탁탁탁 터지는 소리 나면서요. 밤이 깊어지면서 산 능선을 따라 불길은 확산됐고 산불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복분자 공장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8동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한평군 신광면과 대동면 주민 43명이 경로당 등 3곳에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11대가 동원되면서 산불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은 다시 원점인 연암리에서 재발했고 대동저 수지에서 물을 길어 화재 현장을 바쁘게 오가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주불은 이제 큰 불은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화율 80% 선에 머물던 산불은 봄비가 내리면서 급격히 꺼지기 시작했고 산림당국은 완전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산불 발생 28시간 만의 일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처럼 한평에서 발생한 화재는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산불을 피해 긴급하게 경로당 등에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런 산불은 평생 처음 겪었다며 진화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이 난 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한평군 신강면의 한 마을 주택. 산불이 순식간에 덮치면서 마당에 있던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쌓아놓았던 잡목들도 모두 타버렸고 인근 논두렁과 밭두렁도 불에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산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씨가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물론 내부에 있던 농기계까지 모두 태웠습니다. 이제 올해가 80인데 처음 봤어. 나도 여기 시집 와서 처음이네. 눈을 둘 다 수술했어. 그런데 약을 또 안 갖고 가는 게 또. 강풍을 타고 온 불씨는 1분 만에 복분자 제조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에 공장 외벽은 까맣게 탄 채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철골도 흙더미에 깔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공장 건물 4동이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뻔히 보여서 불이 금방 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바람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번졌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썰렁해진 마을은 화마가 지나간 흔적만 남았습니다. 산불로 마을 곳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산불 진화에 매달렸던 소방관과 산림 진화 요원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그들의 현장복과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치자 주민들은 옷가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와야 했고 경로당에서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민들은 자식들에게 무사하다는 안부를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불났는지 괜찮으냐고 물어보고 걱정 마라. 다 이제 해결됐다 내야 그랬어. 아이들한테 전화 와요. 아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이 주불이 모두 진화되면서 한평 지역 주민들은 28시간 동안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산불로 올 들어 전남에서만 축구장 107개 면적의 임야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37건, 피해 임야 면적은 76.52헥타르에 이르고 식목일을 이틀 앞둔 어제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산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고 기후변화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2 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광주 전남적 농민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주 농민회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내 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광주 편입 발언에 대해 전남도 의회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강 시장이 한평을 광주로 편입시키려는 음모는 반지역적, 반역사적, 반환경적인 소설이라며 강 시장의 광주 편입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200만 전남 도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무안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는 오는 7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고 무안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군공항 이전을 언급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수백억대 사무관리비 등 혈세 일부가 부적절하게 집행된 창구로 전남도청 매점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20년 가까이 매점 운영권은 공무원 노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이 광주시에서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한 건 지난 2005년 10월 15일. 그 무렵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복지사업단 법인을 만들고 줄곧 매점 운영권을 쥐었습니다. 초기에는 노조가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가 2009년부터 노조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09년부터 노조 직영으로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복지사업단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영 체제로 전남도의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는 이미 1996년부터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반인보다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 운영을 맡긴다는 본래 취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례가 무색하게 전라남도는 3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해가며 관행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매점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 목적이라며 상주 직원 1,200명의 전남도청 청사 매점 운영권을 공무원 노조가 수의 계약으로 독점하면서 정작 장애인 단체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매점이나 그런 곳에 어떤 기간이 끝나면 저희도 도전을 해봤을 텐데. 현재 전남도청 매점은 공무원 노조가 지난 2021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내년 4월 말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구내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해 전북, 인천 등 3곳뿐. 전라남도는 오는 7월 동부권에 개청하는 전남도청 제2청사에도 매점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던 수상한 남성을 한 시민이 끈질긴 추격 끝에 막았는데요. 이 시민을 직접 만나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으니 저도 부모라서요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자아이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4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당시 공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던 이 씨는 술을 마시던 남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물었는데
아이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삼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남자가 옆에서 자기 친삼촌 맞다고 그리고 인형 주러 간다고.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가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던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라 하길래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현관 앞에까지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장난하냐고 어린애 데리고 뭔 짓을 하려고 데리고 왔냐. 이 남성이 격렬히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왜냐면 이제 아들 키우고 하니까 부모로서 이제 그냥 따라가서 그랬던 거고. 9살 여자아이는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아이의 부모는 이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가 주민 발안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대책위원회는 목포시의 시내버스 행정은 버스업체에 끌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운행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 의무, 공영버스 지정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을 주민들의 힘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주최로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2017년 중지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가 재개되고 빠르면 올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1,833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개항을 예정으로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목포 유달산 봄축제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유달산의 봄, 이순신의 재탄생이란 주제로 펼쳐집니다. 4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유달산 봄축제는 가수 김범수, 테이 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틀 연속 열리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함께하는 수군 퍼레이드는 축제 핵심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5회 한평 나비 대축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 동안 KTX가 한평역에 하루 3차례 임시 정차합니다. 한평구는 KTX 이용 관람객 편의를 위해 한평역에서 축제장인 한평엑스포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축제 입장권을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제18대 신안군 수협 김길동 조합장이 취임 행사를 열고 어민 소득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송도 위판장에서 취임식과 함께 개최한 풍어 기원제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 조업과 풍어도 기원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무안군청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수의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청 고위공무원과 군수 측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